책의 제목은 문갑식 저자의 여행자의 인문학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시인 월스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수에 드리워진 위대한 사랑의 미러 월스워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그대를 향한 마음 희미해진다면 이 먹빛이 하얗게 마르는 날 나는 그대를 잊을 수 있겠습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해도 서러워 말지어다. 차라리 그 속 깊이 간직한 오묘한 세월을 찾으소서. 1961년 만들어진 영화 초원의 빛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시 제목 역시 초원의 빛이지요. 이 시는 영국 개관시인 윌리엄 월스워드가 쓴 원문과 다릅니다. 조병화 시인이 영화에 나오는 시를 번역했다고 하는데 원문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서정적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학에서 의역이 창작이 되는 사례라고 봅니다. 올드 팬들은 영화 초원의 빛이 뇌리에 생생할 겁니다. 고교생 역인 워런 비티, 버드와 나탈리 우드, 윌마의 풋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자 때문에 충격을 받아 정신병에 걸렸다 회복한 윌마는 결혼한 버드와 목장에서 재회를 하게 되죠. 흘러간 세월이 돌아오지 않듯 떠나간 사랑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윌마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시를 읽지요. 바로 월스워드의 시 초원의 빛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광채가 사라지는 가을처럼. 잠깐 영문학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스워드가 영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영문학의 골격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자기 작품에서 28,829개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2배가 넘는 6만여 개를 쓰고 있다죠.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는 신조어만 1700여 개가 나옵니다. 셀 수 없는, 서두르다, 외로운, 우울한 등 햄릿에 관한 한 편에만 또 600여 개가 등장합니다. 단어를 몇 개씩 이어서 만드는 신조어도 그의 특기 가운데 하나였다죠. 침묵을 깨다, 명백한 진실 같은 것들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다 헤어지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별은 달콤한 슬픔이다. 영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408에서 1066년 대표작 베어울프, 중세 대표작 캔터베리 이야기의 순서로 나뉩니다. 르네상스에 이르러서야 존 던 에드먼드 스펜서 같은 시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의 영국은 유럽의 변방에서 초강대국으로 일약 발돋움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재위 기간과 겹칩니다. 산문 작가로는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를 비롯해 프랜시스 베이컨,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이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언어의 지위까지 동반 상승하는 사례죠. 1660년부터 1798년까지를 신고전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영문학은 화려하게 개화합니다. 신라권의 존 밀턴, 풍자의 대가 존 드라이든, 철로역전의 존 버년 등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낭만주의 시의 거장 윌리엄 월스워드죠. 월스워드 이후 영문학은 비평가 찰스 램, 소설가 월터 스콧, 제인 오스틴, 시인 퍼시 셜리, 존 키츠, 조지 고든 바이런 같은 스타들을 양산합니다. 이후 토머스 칼라일, 존 스튜어트 밀, 존 러스킨 같은 사상가 겸 문학가와 브론트 자매 찰스 디킨스, 조지 엘리엇, 토머스 하디, 알프레드 테니슨 등이 등장하며 영문학은 세계 문학의 주류가 됩니다. 앞서 월스워드가 개관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칭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빼어난 시인에게 명예의 상징으로 월계관을 씌워준 데서 유래하죠. 영국에서 개관 시인은 종신제이며 지금은 총리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그들은 일정한 연봉을 받으며 왕실의 경조사 때 시를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맞닿은 서쪽 중간 페인곳 내륙에 더 레이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더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팻말이 자주 보입니다. 여행 가이드북 론리 플랜스는 잉글랜드에서 걷기에 심장과 영혼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소개합니다. 컴브리아 주에 있는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립공원입니다. 저도 이곳을 3년 전에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동서 50km, 남북 40km의 넓이에 윈더미어를 비롯한 16개의 호수가 깊은 계곡과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워스워드 비롯해 키츠, 셸리, 러스킨 같은 문학가들이 여기서 영감을 받아 불멸의 작품을 낳았기 때문이죠. 워스워드는 그 자신의 작품 생활을 도운 동생 도로시와 이곳의 호수인 얼스워터를 걸으며 다음과 같은 명작을 낳습니다. 골짜기와 언덕 위 높은 하늘에 구름처럼 외로이 떠돌다 문득 한 무리를 보았네. 호숫가 나무 아래 미풍의 하늘 안으로 춤추는 한 무리 황금빛 수선화를 은하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이어져 수선화는 굽이진 물가 따라 끝없이 열지어 피어 있었네. 얼핏 보아 천만송이 머리 까닥이며 흥겹게 춤을 추었네. 곁에서 물결도 춤추었지만 그 은빛 물결 흥에서는 못 미쳤네. 어찌 시인은 즐겁지 않으리. 보고 또 보았지만 그 전경 얼마나 보배로운지 미처 몰랐네. 가끔 멍하니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자리에 누워있노라면 고독의 축복인 마음의 눈에 호련 번뜩이는 수선화들. 그때 내 가슴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네. 그의 대표적인 시 수선화입니다. 여행할 때를 제외하곤 그가 평생을 보낸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그에겐 숙명 같은 땅이죠. 그는 1770년 코커머스에서 변호사 아버지 존 워스워스의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습니다. 그는 큰아버지 밑에서 고독한 소년기를 보냅니다. 코커머스는 현재 자연보호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원 앞에 돌로 된 대문이 세워져 있으며 옆에는 카페 겸 티켓 판매소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부모의 침대와 아이들 방이 보존되어 있죠. 홍수가 나서 집이 잠기는 바람에 개보수를 거쳤기 때문인지 250여 년 전에 집 같지는 않습니다. 집 뒤쪽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는데 담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무 벤치가 몇 개 있고 워스워드가 살았던 18세기 정원을 재현하겠다며 내셔널 트러스트 소속 정원사들이 지금도 꽃을 가꾸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그마한 돌이나 항아리 혹은 낡은 화분에 다양한 꽃들을 심어놓고 나무 팻말에 워스워드의 시 한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정원 바로 뒤로 작은 강이 흐릅니다. 워스워드는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1787년 캠브리지 대학 세인트 존스 컬리지를 졸업하고 1791년 프랑스로 떠나봅니다. 혁명의 열기로 타오르던 프랑스를 경험한 뒤 1792년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워스워드는 1799년 생가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그레스미어의 도브 커티지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1802년 동생 도로시의 친구였던 메리어 허친슨과 결혼해 자식 셋을 낳습니다. 도브 커티지 역시 내셔널 트러스트가 1890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 옆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내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단카와 하이쿠의 명인 마초 바쇼와 관련된 전시물이 많습니다. 바쇼는 워스워드를 흠모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생 도로시와 함께 살았던 이곳은 뒤는 산, 앞에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안정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죠. 대표작이 대부분 여기서 쓰였어요. 정원에서 강낭콩과 완두콩을 키우며 시상을 가다듬었는데 그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는지
지금도 시를 사랑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 벽난로의 연기가 굴뚝을 통해 솟아나오는 마을의 광경은 동화 속 장면과 비슷합니다. 월스워디는 1813년 더브 커티지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라이달 마운틴에 정착합니다. 라이달 마운틴은 말 그대로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는 집입니다. 1850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37년을 산 곳이어서 13년을 산 고향 코커마스나 8년을 살았던 더브 커티지보다 그의 자취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이든 여성 관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에는 라이달 마운트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월스워드의 손때가 묻은 책상, 서재, 의자를 가리키며 집 앞의 정원을 마음껏 감상하라고 권하더군요. 짧아진 영국의 석양이 자그마한 마을 뒤편으로 사라지자 사위가 어둠에 잠깁니다.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에 앰블사이드라는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으며 자그마한 B&B들이 질비한 곳들입니다. 아기자기한 상점과 음식점, 호텔이 모여 있습니다. 화이트 라이온 호텔 펍에서 피쉬앤칩스에 페로니 맥주를 곁들여 마셨습니다. 나이든 페인터 공이 맥주잔을 들며 인사를 해오네요. 영국의 호텔 식당은 카페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 펍의 야외 탁자에서 그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책에는 이 문갑식 선생님께서 방문한 곳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읽어드린 것과 다 연관된 사진들이어서 굉장히 생생하게 시인 월스워드의 삶이 이랬구나, 이런 곳에서 이런 수선화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썼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